지난주 정말 서울에서 무시무시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주희양 변호사님. 네,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한 40대 여성이 강남 한복판에서 납치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먼저 관련 영상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영상이 있어요. 네네. 예, 깜깜한 한밤중인데요. 대로변에 차량 한 대가 세워져 있고 그 옆에 사람이 움직이는 게 보입니다. 한 남성이 바닥에서 여성을 거칠게 끌어올려서 어머머. 차에 태우고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이 여성 차에 타지 않으려고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여성을 태우고 차에 몰고 어머머. 달아나고 있습니다. 아이고. 뒤에 지금 택시가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런데 지금 밤인 건 알겠는데 최진봉 교수님, 네. 혹시 저희가 뭐 인적이 드문 곳이나 그런 데요? 어딘가 아닙니다. 저기가? 아파트 단지예요. 어머. 그리고 실제로요. 이게 밤 한 11시 46분쯤에 벌어졌는데 서울 강남에 있는 아파트 단지고요. 저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요. 본인이 살던 아파트부터 끌고 나온 거예요. 지금. 어머 세상에. 그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어머. 지금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150여 대 CCTV가 아파트 전체에 지금 설치돼 있는데 그런데도요? 네, 그런데도 했다는 거예요. 어머. 대범하게. 그리고 실제 목격자가 있어서 목격자가 신고를 했는데 7분 만에 경찰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제 잡지는 못했는데요. 이 네. 목격자의 말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채 1분도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저 피해자를 차에 실었다. 아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내가 이걸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아닌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다고 할 정도로 대범하게 했다는 거예요. 뭘 이렇게 대담하게? 대담하게. 네. 그러니까 저렇게 사람을 끌고 나오는 걸 다 보는데도 저런 행동을 했다고 하는 것은 치밀하게 계획된 가운데 남의 눈치도 보지 않고 못된 행동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 강남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적이 드문 곳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밤 늦은 시각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CCTV에는 저 일당들이 출발하기 전, 현장을 떠나기 직전 뒤에는 버젓이 택시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격자도 있어요. 그러면 박성배 변호사님, 목격자도 있고 뒤에 차량 블랙박스도 있을 테고 저 납치한 사람들 잡았겠죠? 어떻습니까? 잡기는 잡았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여성은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어머 세상에. 납치 사건에서 피해자를 구조하지 못했다. 이런 실패한 수사라고 평가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30대 남성 2명, 저항하는 40대 여성을 1분 만에 납치해 사라지는데 30분 뒤 서울 톨게이트를 통과했고 이후 용인을 거쳐 대전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어머. 대전에서 여성을 살해하고 대청댐 인근에서 시신을 유기한 뒤에 렌터카를 타고 충북 청주로 이동을 합니다. 어머. 버려진 차량에서는 혈흔이 묻은 둔기와 주사기 등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 주사기를 피해자에게 사용한 것을 확인했고 피해자 몸에서는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세상에. 피해자들은 경기 성남으로 도망쳤고 모란역 역사 인근 안에서 피해자 중 한 명인 연 씨가 먼저 검거됐고 약 2시간 반 뒤에 피해자 두 번째 황 씨가 신흥역 인근 모텔에서 검거됐으며 주범이 씨는 서울 논현동에서 검거됐습니다. 주범이 아하. 씨는 이 일당에게 범행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앞서 이들 일당이 범행 후에, 납치 후에 이동 경로 그래픽 좀 보여주세요. 그걸 보면 박성배 변호사님, 혹시 이게 일반적으로 납치나 이런 끔찍한 강력 사건을 벌인 범인들의 혹시 이동 경로 동선 패턴인가요? 보세요. 서울에서 납치를 한 다음에 저 밑에까지 내려갑니다. 대전에 가서, 대전 대덕구로 가서 다시 올라옵니다. 경기 성남을 다시 만나면 혹시 이런 동선이 일반적인 패턴인지 아니면 혹시 어떤 의도가 있는 건지요? 일반적인 패턴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나치게 먼 거리까지 가서 살해를 저지르고 시신을 유기하는 듯한 감이 없지 않은데 아하. 아마 추정컨대는 강남에서 납치해서 대전에 내려가 살해를 저지르고 대청댐 인근에 유기를 한다. 그 이후에 또 다른 아파트로 들어가서 각종 도구를 버리고 렌터카를 이용해 도주를 감행하는 것, 렌터카에 대해서 잘 아는 공범 중 한 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하. 이후에는 렌터카를 타고 도주하고 청주에서 다시 택시를 갈아타고 경기도 성남으로 오게 되는데 경기도 성남으로 다시 온 이유, 아마 추정컨대는 이 피해자들 또 다른 공범이 있다면 이 공범들과 함께 한 장소에 집결해 추후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보이고 무엇보다도 자신들이 당장 검거되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경기도로 도주해서 경기도 인근에 모텔이나 원룸에 숨어 있으면 길게는 한 달, 짧게는 며칠간만이라도 검거되지 않고 숨을 수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를 통해서 향후 일정을 도모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이 범행 이동 경로 보세요. 피해자를 납치합니다. 저기 대청댐까지, 대전에 있는 대청댐까지 곧장 내려갑니다. 거기서 세상에 끔찍하게도 그 납치한 여성을 암매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의 행동 보세요. 범행에 쓰인 차량을 버리고 렌터카로 갈아탑니다.
그런데 이윽고 충북 청주에서는요. 그 렌터카도 버리고 각자 택시로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 뿔뿔이 흩어졌던 일당 경기도 성남에서 셋이 다시 만남. 정말 경찰의 어떤 추적망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주도 면밀함, 정말 치가 떨리고 이가 정말 부르르 떨리는데 이 피의자 못된 악마 같은 이 세 명의 모습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납치 살인하셨어요? 언제부터 범행 계획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공범 있으십니까? 유족에게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납치 살해 왜 하셨습니까? 언제부터 범행 계획하셨어요? 공범 또 있으십니까? 피해자와 유족한테 할 말 있으십니까? 몇 명이 사주했습니까? 투자 피해봐서 앙심 품은 겁니까? 애초에 목적이 살해뿐이었나요? 시신을 대전에 유기한 이유가 있나요? 유족한테 할 말 없으세요? 오죽하면 국민을 대신해서 시청자분들을 대신해서 질문하는 기자도 격양됐잖아요. 대답 좀 하라고 이 자식아. 그런 뜻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 이 악마 같은 사람아. 그런 뜻으로 지금 기자가 질문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겠죠.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고 설마 안 잡힐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이 세 사람 어떠한 관계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주희양 변호사님. 네, 경찰에 따르면 이 세 명 중 한 명은요. 이모 씨라고 하고 서울 지역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황모 씨라고 하면서 이 이모 씨와 대학 동창 관계라고 하는데 이 황모 씨는 주류 납품업계에 근무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연모 씨인데요. 이 황모 씨와 함께 배달 대행업을 하다가 알게 된 사이라고 하고 현재는 무직이었지만 이전에는 렌터카 사업과 좀 관련된 일을 한 것 같습니다. 아하. 이 이모 씨는 황모 씨에게 피해자를 지목해서 피해자의 정보를 주고 납치 사례를 교사했는데요. 황 씨는 이번에 행동책으로 이 씨의 손발 노릇을 하면서 미행 역할만 하는 줄 알았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 말은 신빙성이 좀 없어 보입니다. 아하. 주류 판매업자로 알려진 황 씨는 대학 동창한테 이제 부탁을 받아서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된 건데 대전 지역에서 조폭 활동을 했다는 경력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무직으로 알려진 연 씨는 황 씨와 함께 납치 사례를 실행을 했는데 이 황 씨와 연 씨는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었다고 하고요.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코인을 뺏고 살해하려고 공모하고 납치했다 하고 진술했습니다. 반면 이 주범으로 보이는 이 씨는요.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요.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소름이 끼칩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상대로 납치하고 범행처럼 끔찍한 살인을 하는데 가담을 해요. 두 사람은. 그리고 한 사람은 그나마 피해자고 일면식이 있다는데 그렇다더라도 박성배 변호사님 이 끔찍한 사건 동기는 대체 뭡니까? 동기를 밝혀내는 작업 아직도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뚜렷하게 밝혀지는 동기가 없이 일부 정황만 현출되고 있는 상황인데 피해자는 모 코인 회사에서 감사 및 홍보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담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인데 주범으로 지목되는 이 씨 오늘 이 코인 회사에 투자했다가 8천만 원 가량의 손실을 본 사실이 있고 그 이후에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일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한 관계가 있으면서도 긴밀한 관계에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인데 이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과거에 가족들과 코인 회사를 운영했다고 합니다. 가족들과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가족들 내부에 갈등은 없었는지, 가족들과 연관된 인물들과 이 주범 내지는 공범들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었는지 밝혀내야 할 대목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와 별개로 이 씨는 고소당한 또 다른 사건이 있었는데 2년 전에도 이 코인 회사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봤다면서 또 다른 관계자의 가택을 침입한 사실로 고소당한 사실도 있습니다. 이 사실과 연관성 등 각종 원한 관계가 얽혀져 있는 대목들도 밝혀내야 할 것 같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피해자로부터 2021년경에 2천만 원의 금전적 지원을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보세요. 이 관계도를 보세요. 2020년쯤에 피해자가 근무했던 애초에 이 끔찍한 이 엄청난 범행을 제안했던 저 이모 씨라는 사람이에요. 법률사무소 직원이래요. 그런데 그 사람이 2020년쯤에 피해자가 근무했던 코인 업체에 투자했다가 8천만 원 손실을 봤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앙심을 품었을까요?
여기에 범행을 제안합니다. 황모 씨라는 사람한테 주류회사 직원이에요. 근데 이 황모 씨는 둘만으로 벅찼을까요? 또 다른 사람을 끌어들입니다. 범행을 제안합니다. 그게 연모 씨란 무지개. 근데 이 무지개인 연모 씨는 더 엄청난 못된 생각을 합니다. 피해자의 가상화폐를 빼앗으려 범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애초에 발단이 무슨 원한범죄 그런 겁니까? 최정화 기자님? 모든 가능성을 열어보고 수사를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 것이요. 이 당초 황 씨, 아까 말씀대로 주류업체에서 일을 했었고 대전 지역에서 이제 뭐 조직 생활을 했다라는 것으로 알려진 이 황 씨 같은 경우에는 어제까지만 해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항이 심해서 이 기절을 시키려고 목을 졸랐는데 사망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이렇게 진술을 하면서 우발적 살해임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네. 오늘은 또 입장이 정반대로 바뀌었습니다. 뭐라고요? 최근에는 이 공범 이모 씨가 죽여야 한다. 이 연장도 미리 준비를 해라라는 취지로 지시를 했다. 그러니까 나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아하. 이 계획 범행임을 사실상 인정한 부분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돈을 받고 이 납치 살해를 한 청부살인 사건으로 보고요. 경찰은 이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황 씨가 이 씨로부터 범행을 제의받은 후에 지난 9월입니다. 이 9월경에 현금으로 500만 원을 일단 받았고 이후에 또 추가로 200만 원 가량을 받은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드는 생각은요. 최진범 교수님. 네. 이 일당들이요.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 오랫동안 뭔가 범행을 계획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대담하게 정말 범행을 저지른 장소가 피해자의 아파트 입구예요. 그리고 거긴 앞서도 보셨지만 차가 다니고 사람이 다니는 인적이 드문 곳도 아니란 말이에요. 맞아요. 뭔가 계획하고 1분 만에 납치를 했어요. 뭔가 이거 치밀하게 계획된 냄새가 납니다. 당연히 계획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차를 미리 갖다 놨고 실제로는 그 차를 갖다 놓기 전에 몇 시간 전에 이미 봤어요. 네. 그러니까 사건 현장도 이미 다 와서 미리 봤고 그다음에 저 세 사람이 치밀하게 준비를 한 상태에서 1분 만에 그 여성분을 태웠단 말이에요, 차에. 아하. 그리고 집이 어딘지도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집 앞에서 이 여성을 끌고 그것도 제가 볼 때 여성이 소리를 질렀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전혀 개의치 않고 끌고 나왔단 아하. 말이죠. 그리고 차에 태웠어요. 뒤에 택시가 보고 있음에도 저런 행동을 했다는 건 대담하게 했다는 것도 보여지고 네. 또 하나는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다. 그리고 왜냐면요. 차를요 2번을 갈아타요. 저기서 한 번 저 차를 타고 가다가 렌트카로 바꾸고 또 바꾸고 이래요. 아하, 네. 그러니까 결국은 차를 이렇게 2번이나 바꿔 타면서 갔다는 것은 네.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본인들의 뒤를 못 쫓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찰이 7분 만에 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놓치고 말았단 네. 말이죠. 그런 점으로 본다고 하면 미리 예행 연습했을 것이고 미리 치밀하게 렌트카를 준비해 놔서 네. 어느 지점에 가서 차를 바꿔 타는 그런 치밀함도 보였기 때문에 이건 사전에 아주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 범죄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이 엄청나고 무시무시한 끔찍한 살인 납치 살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들 3명 외에도 보세요. 피해자가 실제로 코인, 가상화폐를 어느 정도 규모로 가지고 있는지는 파악이 되지 않고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 피해자한테 가상화폐의 비밀번호를 알아내려고 시도했다는 거. 그렇다면 그 엄청난 금전적 이득을 얻은 다음에 뭔가 분배를 한다면 하려 했다면 이들 3명 말고도 더 공범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까요? 어떻습니까? 공범이 상당히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에 따라서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고 그중 일부 내용만 보도로 나오는 것 같은데 수사는 아직 걸음마 단계이고 아하. 밝혀야 할 대상과 내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당장 오늘도 경찰은 체포한 피의자 3명 외에 공범 1명을 추가로 입건했습니다. 이 추가로 입건된 공범 1명은 20대 남성인데 아하. 이 사건에서 예비 단계에 가담했다가 이탈한 것으로 보고 그거 있습니다. 보세요. 분명히 공범이 더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네. 납치 살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추가로 입건된 공범을 상대로는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외에도 이탈하게 된 이유를 충분히 묻고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네. 과정에서 아직까지 속 시원하게 진술하지 않는 기존 피의자 3명으로부터 들을 수 없었던 새로운 진술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합니다. 아하. 또 다른 공범들의 여부도 확인 중인데 이 추가로 입건된 공범 외에 이미 파악된 자료뿐만 아니라
입건된 공범을 통해서 또 다른 공범이 입건되는 등 사건의 실체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수사가 거미줄처럼 뻗어나가는 단계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확정되어야 이 사건의 범행 경위와 범행 동기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세요. 미행 등 가담하다가 또 다른 공범, 뒤늦게 잡힌 공범은 미행 등에 가담하다 중단했다는 것. 그렇다면 미루어 짐작컨대 수많은 공범들이 존재하고 그 공범들의 각자 역할 분담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경찰은 앞으로의 수사력을 공범을 더 캐내는데 집중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 더 뉴스파이터가 바짝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